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래야식과 선반성적 수동적 의식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야식은 유식하게 나오는 개념이고 선반성적 수동적 의식은 현성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둘이 어느 정도 상응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야식의 행상과 소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행상은 운행 양상 및 축약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활동 양상, 출현 방식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소연은 연해지는 것, 반연되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인식 대상을 말합니다. 아래야식이 인식한다면 아래야식에 의해 인식되는 것, 즉 소연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유식론 제1권 초반에 현장은 세친의 유식 30성에 의거해 자와 대상이 가립된 것이고 자, 나, 대상, 너, 나와 너가 모두 가립, 가설적으로 수립된 것이고 그것들이 심식의 전변에 의지하여 생겨난 것들이며 식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글자 용어를 사용하면 글읽기가 매우 불편해서 즉 가독성이 떨어져서 가능하면 두 글자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인식인데요. 심식은 마음의 인식인데 이게 참 묘해서 인식 작용이기도 하고요. 인식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식 작용과 인식 내용을 총괄해서 표현해서 그냥 식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심식의 전변에 의지하여 자아라는 것도 대상이라는 것도 가설적으로 또는 가상적으로 수립된 것이고 스스로 전변할 수 있는 심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전전하면서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는 전전하며 변할 수 있는 것을 전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심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용문이네요. 만약 오직 심식만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세간의 사람들과 성스러운 가르침들은 자아와 법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가? 자아도 법일 수 있어요. 근데 자아가 법과 대비적으로 쓰인다면 이때 법은 대상이 되겠죠. 자아, 법, 자아, 대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식 30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와 법들을 가상적으로 말함에 의해 자와 법들이 각종의 모습들이 전개된다. 그것들은 심식이 전변된 것들, 전개되며 변화된 것들에 의지한다. 견본과 상분이 주관과 대상이 심식이 전변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변된 것들에 의지해서 자와 법들이라는 각종의 모습들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전변할 수 있는 심식, transforming consciousness, 스스로 전전하며 변화할 수 있는 의식은 세 가지이니 이숙식, 사량식, 요별형식이다. 제8식을
아레아식이라고도 부르고 이숙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숙식이라고 부를 때는 인과응보로서 주어진 심식이라는 의미에서 이숙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숙은 상이하게 성숙된 식 이런 말인데요. 선악의 행위에 의거해 쾌나 고라는 응보가 응당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생겨난 식이 이숙식이라는 것이네요. 사량식은 사유하고 계량하는, 사유하고 헤아리는 식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를 자아, 사유의 식 그랬습니다. 자아의식이에요. 자아만을 사유하는 의식. 그것을 사량식이라고 했네요. 요별경식은 경계를 명료하게 분별하는 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 대한 지각작용이 요별경식에 해당하겠습니다. 여튼 전변할 수 있는 심식이 세 가지로 말해졌어요. 이숙식 제8식이고요. 사량식 제7식이고 요별경식이 전6식 5식과 더불어 안이비설신이라는 5식을 합쳐서 요별경식이라고 부른 것이네요. 이 심식이 전변하면 심식이 견분과 상분으로 이원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변의 2차적 결과로 자아와 법들이 전개된다는 것이에요. 견분을 자아로 지칭할 수 있겠죠. 상분을 대상이나 법으로 지칭할 수 있겠네요. 전변의 2차적 결과가 자아와 법들의 전개이다. 이렇게 인용문에서 설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언급된 세 가지 심식 유형들, 곧 이숙식, 사량식, 요별경식은 각기 제8 아레아식, 다른 말로 저장식, 제7 말라식, 다른 말로 자아의식, 전6식, 오감각과 대상의식, 이것들을 가리킵니다. 성유식론 제2권에서는 제8 아레아식의 작용과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식의 행상, 운행양상이라고 그랬고요. 영어 번역에서 활동양상이나 출현형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여기 영문을 볼까요? 프랜시스 H. 쿡이라는 분은 Retribution, Thought, and Perception of the External Realm, 이숙식을 Retribution, 사량식을 Thought, 그리고 요별경식을 Perception of the External Realm 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그리고 역시 프란시스 H. 쿡은 행상을 Mode of Activity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리 프라우발러라는 분은 Appearing Form, 나타나는 형태, 출현 형식 이렇게 번역했네요. 행상이라는 한자를요. 행상과 소연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은 것이죠. 행상과 소연은 어떠한가. 30송의 제3계송에서 말하기를 그 심식이 파악하여 보유하는 것, 집수, 수집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파악하여 보유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것의 초소, 그것의 요별은 알 수가 없다. 불가지, 집수, 초수, 요별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알 수가 없다. 아래야식의 집수와 아래야식의 초소, 머무는 장소와 아래야식의 요별, 아래야식이 행하는 명료한 분별은 알 수가 없다. 요별은 분별합니다. 그것이 곧 행상인데 심식은 요별을 행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초수는 거처하는 것, 곧 세계인데 이것은 모든 유종이 의지하는 초소이기 때문이다. 그 심식이 파악하여 보유하는 것, 즉 집수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종자들과 유군신이다. 종자들이란 형상, 이름, 분별, 습기이다. 예, 종자들로는 다른 곳에서 유식에서는 통상 뭘 얘기하죠? 그 명언습기, 아집습기, 그 다음에 이숙습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제8시의 종자들로서 형상, 이름, 분별습기 이렇게 됐는데요. 형상습기, 이름습기, 분별습기 이렇게 읽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종자의 다른 말이 습기예요. 습기는 훈습된 기운 이런 말이에요. 또는 훈습으로 습득된 기운, 습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습기가 종자의 형식으로 있다가 종자에서 싹이 나듯이 이 습기에서 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종자를 다른 말로 습기라고 표현하는데요. 형상이라는 습기, 이름이라는 습기, 분별이라는 습기가 종자들이다. 유군신이란 모든 감관들, 이걸 승의 군, 탁월한 의미에서의 감근이라고도 하고요. 이것들의 의지처인 부진근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심식에 의해 파악되고 심식의 자체 속에 포섭되는데 심식의 자체는 자정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것들이 자체와 안위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 편안함과 위태로움을 공유한다. 파악되는 것들과 초소는 모두 심식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설이 되나요? 아래야식에서 견부는 여별작용, 명료한 분별작용이고 상부는 대상은 종자들, 유군신, 초수 세 가지다라는 것이네요. 요별의 결과는 종자들이며 이 종자들은 심식의 자체인 자장분 속에 저장된다. 포섭된다고 했으니까요. 그 의미가 저장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자 중에서 형상과 이름은 자기와 세계가 선반성적, 수동적으로 이해된 분별 내용이고 형상과 이름은 분별된 내용이고 분별습기는 자기와 세계를 선반성적,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분별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분별습기는 작용으로서의 종자이고 형상과 이름은 분별된 내용으로서의 종자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that which it grasps and holds, 이게 집수네요. 그것이 집수하는 것. its location, 이것의 처소. and its perception, 이것의 요별은 imperceptible, 지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고요. 쿡은 그렇게 왔고요. 프라우 발로는 it recognizes in an unconscious form the appropriation and the sight. 이것은 인식을 하는데 무의식적인 형태 속에서, 그리고 전유 속에서, 그리고 사이트, 처소 속에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한 듯 합니다. Images, names or words and the perfuming of imagination. 그러니까 형상과 이름과 분별습기, 그것을 형상을 이미지들이라고 하고요. 이름을 네임즈라고 했고, 분별습기를 the perfuming of imagination. 분별이 곧 상상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상상된 것이 형상이고, 그래서 이미지들은 상상의 결과죠. 이것들을 형상을 가리키는 말로 번역을 했네요. By seed, the permission by mark, name, and conception is to be understood. 종자라는 말에 의해서는 특징이나 이름이나 개념화에 의한 훈습이 이해될 수 있다. 예. 영어 번역이 있다고 해도 본문이 더 쉽게 이해되는 것 같진 않네요. 차식, 행상, 소연, 운하, 위, 불가지, 집수, 초, 요, 그러네요. 집수와 처소와 요별이 불가하지, 알 수 없다. 요위, 요별, 즉시, 행상. 식, 이, 요별, 위, 행상고. 심식이 요별을 행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하고 끊어져야겠죠. 처위, 처소, 즉 기색은 시제유정, 소위, 처오, 집수유, 이, 위, 제종자, 급, 유근신, 제종자, 자, 모든 종자라는 것은 일컫는 바 제상명 분별습기, 모든 형상, 이름, 분별의 습기이다.
유근신자, 유근신이라는 것은 위 일컫는 바 모든 색근 급 근의 척에다 차이 개시 식 소 집수 이 두 가지는 모두 식이 수집하여 유지하는 것이다. 섭위 자체에 포섭하는데 안위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집수, 급, 처, 구, 시, 소연 집수 및 초소는 함께 소연이다. 이렇게 됐네요. 요건대 이숙식으로서의 유로 아래야식은 무로 아래야식은 성불한 사람들의 심식이겠네요. 보통 사람들의 아래야식은 다 유루는 번뇌나 눈물이 있는 이런 말이에요. 번뇌가 있는 또는 눈물이 있는 아래야식은 자기와 세계를 선반성적, 수동적으로 분별하면서 분별 내용, 즉 형상과 이름, 이것과 분별작용, 곧 분별습기를 종자들로 자정분에 자정하는 것이다. 도표로 표시보면 아래야식의 행상과 소연을 알아보면 행상은 견본인데 견본은 요별작용을 한다. 소연은 상본인데 상본은 상분이 되는 것은 집수와 초소이다. 수용해 수집해 유지하는 것인 종자들과 유근신도 초소인 기세간이라고 불리는 세계도 소연이 된다는 것이네요. 그럼 행상의 결과, 즉 견본의 요별작용의 결과는 종자들이다. 요별작용을 하면 훈수배에서 새로운 종자들이 생겨나는데 새롭게 생겨나는 종자들이 형상, 이름, 분별이라는 습기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용문에서 아래야식의 집수와 초수와 요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답변은 반성적인 주의가 기울여지기 이전에 선반성적, 수동적 지각이 아래야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동적인 지각작용은 능동적인 반성에 개입하기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컨대 넋놓고 새소리를 듣고 있다. 근데 능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의를 집중해서 뭔 소리지? 하면 그때서야 저게 까치 소리였구나. 참새 소리였구나. 이렇게 알려지겠죠. 능동적인 주의 집중에 이어지는 반성이 개입하기 이전에는 수동적인 지각작용 또 지각 내용도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아래야식의 작용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 쿡은 알 수 없다를 형용사로 지각할 수 없는 imperceptible 이라고 번역하였고 프라우발러는 부사구로
무의식적인 형태로 인식한다 라고 번역하였다. 그렇죠?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러한 번역어들도 역시 아래 야식이 선반성적인 수동적 지각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예컨대 멸진정에서 깨어날 때 처음 발생하는 의식은 선반성적인 수동적 지각일 터인데 이를 유로 아래 야식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념무상의 참선에서 깨어나서 처음 발생하는 의식은 아무런 반성작용 없이 단지 수동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수동적으로 지각하는 그런 의식일 것인데요. 유로 아래 의식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로 아래 의식을 저장의식, 심층의식, 무의식이라고 말할 때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래 의식의 집수와 처소, 요별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전문과 관련해서 프라발로는 아래 의식이 무의식적인 형태로 recognize 한다, 인식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유로 아레아시의 발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레아식이 인연들의 힘에 의해 곧 종자로부터 자체로 곧 자증분으로 발생할 때 내부는 종자들과 유근신으로 변화하고 외부는 기세간, 초소로 변화한다. 곧 변화된 것을 자신의 심식의 대상으로 삼는데 변화된 것에 의지해서 행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 중에서 요별이란 이숙식이 자기의 심식의 대상에 대해 요별작용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 요별작용은 견본에 보습된다. 그렇군요. 여기서 말해진 것은 아래야식이 종자로부터 자체로 자증분으로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원화하는데 견본으로 되어서는 요별작용을 하고 상본으로 되어서는 요별의 대상이 되는데 이 상본에는 내부에서는 종자들과 유근신으로 외부에서는 기세간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이 외부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죠. 유식의 입장에서는 심식 외부에 대상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외부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아마도 일상인들의 언어 사용법을 참고해서 일상인들이 말하는 외부에 해당하는 것이 심식 내에 있는 심식이 요별해내는 기세관이고 사람들이 내부라고 하는 것은 심식이 요별해내는 종자들과 유근신이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 인용문의 첫 구절 아래야식 인연역고 자체생시 이것은 그 의미가 애매하여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김묘주는 이 구절을 아래야식은 인, 친인연 종자와 연, 등상연 종자의 세력에 의해 자체가 현행할 때라고 번역하고
아래에서 인용될 해당 대목은 아래야식의 자체가 일어날 때라고 번역합니다. 쿡은 인연들의 힘에 더불어 알라야식의 자체가 탄생할 때라고 번역하고, 프라우발러는 인연들의 힘을 통해 근본식이 자체의 본성을 따라 생겨날 때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에 해당 번역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필자는 종자와, 즉 인과 연의 종자와 자체, 즉 자증분, 이 둘의 대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위에서와 같이 아래야식이 인연들의 힘에 의해 곧 종자로부터 자체로, 곧 자증분으로서 발생할 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첫 문장에 나타난 자체라는 말은 아래야식의 자체분인 자증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후 3분의 종자는, 즉 견본과 자증분과 증자증분의 종자는 동일한 종자라고 하므로 자증분이 생겨날 때 견본과 상본의 잠재적 이원화도 함께 일어납니다. 잠재적 이원화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반성되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원화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이원화라고 했습니다. 선반성적, 수동적 지각 과정에서의 견본과 상본의 이원화인데요. 이것은 반성적, 능동적 과정에 의해서, 능동적, 반성적 과정에 의해서 비로소 이원화라고 알려지는 것이니까 그 전에는 잠재적 이원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선반성적, 수동적 의식으로서의 아래야식에서는 견본과 상본의 잠재적 이원화와 더불어 상본에 대한 선반성적, 수동적 유별이 이루어지는데, 상본은 위 인용문에서 내부, 곧 종자와 유근신, 그리고 외부, 곧 기세간으로 분화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에 대한 분별은 수동적이고 선반성적인 분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앞에서 아래야식의 행상과 소연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나 내외에 대한 명시적 분별은 수동적 의식에 대해 반성적 주의가 기울여진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행상과 소연에 대한 소승과 대성의 입장을 볼 텐데요. 핵심적인 논의라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요.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